네, 현대인의 목 통증 시원하게 날려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현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척추 전문의 신경외과 김현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컴퓨터 너무나 오랜 시간 다들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이 안 아픈 분들 아마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7명 중에 1명 현대인들 중에서 거북목이나 일자목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북목, 일자목도 반드시 좀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인가요? 예,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생활의 패턴이 많이 변하면서 척추 질환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죠. 특히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북목, 일자목 자체만으로 뭐 척추 디스크가 있다거나 아니면 협착증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척추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척추의 밸런스거든요. 그 밸런스가 일자목이 됐다는 거나 거북목이 됐다는 것은 척추의 밸런스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를 그쵸.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지속됐을 때는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를 교정해 줘야 되고 또 거북목, 일자목 자체만으로도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냥 놔둬선 안 될 것 같고요. 어깨 또 팔이 아파서 내원했다가 오히려 목 디스크 진단을 받는 사례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특히 목 디스크나 최근 들어서 그 어깨 통증이나 아니 팔 통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은데 어깨 통증이나 팔 통증은 언뜻 봐서는 어깨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목 디스크나 경추 질환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두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히 구분이 필요하고 어깨 통증이나 팔 통증이 있었을 때는 어깨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추 질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목 디스크가 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 한번 살펴볼게요. 예, 목 디스크 증상은 목에서 경추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따라 내려오는 그 부위에 생기는 모든 부위들의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추신경은 어깨에서부터 팔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목 질환이기 때문에 목이 아픈 게 첫 번째 증상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손과 팔이 아프고 저리다. 또 목을 움직일 때 어깨, 팔, 손 등의 통증이 생기고 뻣뻣함이 발생했을 때 목 디스크나 경추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추 질환은 신경이 압박되는 그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상하는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여기 보시는 팔에 힘이 빠지고 특히 요즘에는 간단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이 핸드폰이나 가벼운 물건을 들어보면 자기 힘이 쭉 빠지게 되면 이건 손에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경추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경추 질환이 심해졌을 때는 단순히 팔로 내려오는 신경뿐만이 아니고 하지나 전신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다리의 힘이 약해지거나 마비 증상이 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빨리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해야 되겠고 특히 경추 질환이 있을 때는 이런 두통이나 어지러움증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경추성 두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 뒤로 머리가 아픈데 뒤쪽으로 아픈 통증들은 대부분 이 경추성 통증과 관련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앞으로도 통증이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두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경추 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목 디스크가 있을 때도 팔이나 어깨가 아플 수 있지만 사실 진짜 팔이나 어깨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손과 팔이 아픈 증상이 좀 두 개를 구분을 지어야 될 거거든요. 조금 다르죠, 증상이. 아프긴 증상이 아파도. 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깨의 문제는 어깨 관절에가 염증이 생기거나 네.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긴 문제고 경추의 문제는 경추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눌려서 생긴 증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깨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어깨를 움직일 때 많이 아플 움직일 때 수밖에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예.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고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거. 잘 못 움직이니까 네. 줄어들겠죠. 그래서 심해졌을 때는 팔을 앞으로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자체가 힘들어지게 돼요. 근데 경추 통증은 목에서 오는 통증은 어깨 움직이는 건 괜찮겠죠. 대신 신경이 눌려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처음에 보면 진짜 심한 환자분들은 처음에 오실 때 이렇게 오신 분들 계세요. 어깨는 잘 움직이는데 아파가지고 팔을 못 내리고 아파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올리면 오히려 있는데 괜찮은 거. 통증이 줄어드니까 네. 신경이 풀리니까 통증이 줄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목 디스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특히 어깨하고 좀 다른 것은 이게 팔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손이 저리거나 이렇게 저리거나 아플 때는 대부분 목에서 온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심해지게 되면 팔꿈치 밑으로도 뭐 저릴 뿐만이 아니고 손에 아까 힘도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증상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팔과 어깨가 아플 수가 있지만 목 디스크일 경우 또 50견인 경우 명확하게 그 증상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럼 이제 목 디스크 쪽으로 조금 이제 판단이 서게 되면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뭐 척추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 질환 퇴행성 질환이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이게 통증이 여기서 발생했는지 네. 경추인지 어깨인지를 진단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고 만약에 진단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수술적인 치료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비수술적인 치료나 아니면 시술적인 치료들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고 또 특히 목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 질환에서 대부분은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또는 신경 차단술로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80에서 90% 분들이 이걸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네. 먼저 반드시 뭐 마비가 심하거나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네. 이걸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술 전에 반드시 시술적 치료를 해서 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먼저 배제를 하고 뭐 신경성형술이나 이런 과정을 네. 통해서 먼저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를 가겠습니다. 네. 다행인 것은 수술적 치료도 예전에는 다 절개형 수술이 거의 다 주를 이뤘는데 지금은 척추 내시경이 크게 발전해서 많은 경추 질환들이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뭐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 통증을 단계별 치료법들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현성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고개 숙인 현대인의 고질병, 목 통증을 주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목 디스크 또는 목 통증과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 목 쪽도 이제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내시경 치료와 절개를 했을 때 분명히 큰 차이점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절개형 수술과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모든 환자분들이 절개형 수술을 했죠. 물론 절개형 수술도 앞에서 들어가는 뭐 방법이 있고 뒤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들어가는 방법은 디스크를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기구를 넣는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즉 이야기는 이 유압술을 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목 쪽에는 앞쪽에는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잖아요. 그쵸. 경동맥이나 뭐 기도도 있고 뭐 식도도 있고 또 다른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합병증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경추부 수술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네.
논문을 보면 전방 접근으로 수술했을 때 10%에서 15% 정도의 합병증이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고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중에 일부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발전하였죠. 물론 척추 내시경 수술도 초기에는 전방으로 들어간 접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전방이 가지고 있는 아까 뭐 디스크를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후방으로 많이 발전이 돼 있고 네. 예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이제 수술 시야나 이제 그 수술 중에 내시경 수술 중에 생기는 문제들이 지금은 다 극복이 되고 극복이 돼서 지금 후방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네. 그러면서 앞쪽에서 발생됐던 그런 많은 합병증들이 확 줄어들게 되죠. 대신 물론 후방에서도 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거의 극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은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70%에서 80% 경추부 질환에서 내시경으로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절개형 수술과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셨고 내시경 치료법이 이제 뭐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척추 내시경 수술의 후방 접근이라고 그러죠. 척추 내시경 수술은 전방 접근과 후방 접근이 2007년도에 같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실제로 후방 접근이 최근에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병변 부위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감압을 할 수가 있고 또 적응증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지금 후방이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초기의 후방 접근법의 술기들은 이런 형태였어요.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 부위를 뚫고 병변을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적응 범위가 아주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네. 디스크의 일부나 뭐 협착증의 일부에만. 근데 최근 그 이후로 2019년도에 제 논문이 나오게 됐는데 이 논문을 보면 이 뒤의 부위를 충분히 확장을 하고 이 병변 부위를 작업을 할 수 있는 부위를 충분히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훨씬 더 심한 병변들, 디스크도 지금은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넓은 부위에 조금 더 정확한 치료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좋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다음으로 이건 넘겨주세요. 그 척추 내시경 후방 접근법을 통해서 수술하는 과정인데 네. 많은 환자분들이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수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우리가 이제 척추를 보면 경추, 목의 후방 아나토미잖아요. 해부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척추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후방 부위이고 이 부위를 일부를 뚫게 됩니다. 이게 네. 기존의 방식이고 최근에 이제 발전된 방식은 여기를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이렇게 확대한 다음에 이 병변 부위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예전에는 바로 이게 제한된 부위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이렇게 제끼면 신경이 상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밑에서 훨씬 더 넓은 부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심한 병변 부위들도 훨씬 더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 밖에도 척추 내시경 치료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특징도 한번 좀 쭉 짚어볼게요. 예. 이 논문은 제가 2020년도에 유로피안 스파인 저널에 21년도에 썼던 논문입니다. 네. 이게 후방으로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나 협착증을 해결했을 때 얼마만큼 결과가 나온지에 대해서 2년 추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절개형 수술만큼이나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 뭐 주변 조직, 특히 우리 보면 척추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나 그런 것들이 척추 기능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네. 하잖아요. 이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주변 조직들을 다 거의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특징 또 한번 짚어볼게요. 예. 바로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제가 2021년도에 썼던 논문, 20년도에 썼던 논문인데 기존에 후방으로 접근하는 내시경 감압보다 이제 지금 훨씬 더 넓은 부위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 경추 수술할 때는 대부분 앞으로 들어갔고 여기를 유압을 하게 됩니다. 척추의 유압술은 결국 척추의 두 부위를 붙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척추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또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연접부 변성이나 이제 주변의 병변들을 더 호발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근데 네. 후방으로 가게 되면 이런 척추 유압술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저희가 짚어보고 있고요. 주변 조직을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병변 부위만 선택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또 유압술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주요 장기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 특징이 더 있네요. 예, 맞습니다. 척추 관절 기능을 회복을 유도한다. 예, 이건 좀 최근에 어려워요? 이제 밝혀진 네. 내용들인데 지금 최근 밝혀지면서 논문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척추는 뭐 앞관절과 뒷관절이 있어요. 앞관절은 디스클 앞관절이라고 그러고 네. 뒷관절은 이 후관절을 뒤관절이라고 그러는데 네. 관절이 손상되게 되면 척추가 약화되기 때문에 유압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관절을 충분히 보존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관절을 많이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감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후방 접근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감압을 하고 관절도 이렇게 손상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6개월 후에 아마 이게 1년 후 사진인 것 같은데 이게 관절이 다시 좀 자라나면서 뼈가 다시 아물었죠. 구멍이 좀 그리고 작아졌어요. 예, 이게 2년 후에 보면 거의 완벽하게 관절이 어. 다시 재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추에서는 이런 재생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절 후방으로 접근해서 관절을 신경을 충분히 감압을 한다고 하더라도 2차적으로 불안정증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유압을 하게 되는 그런 2차적인 문제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척추 내시경 치료의 특징들 저희가 짚어보고 있고요. 또 이런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환자들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좀 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힘들게 수술이나 시술을 했는데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척추 질환 수술과 관련돼서 생기는 세 가지 큰 합병증으로 보면 첫 번째는 염증, 두 번째는 신경 손상, 세 번째는 뭐 혈관 손상이나 다른 장기 손상입니다. 염증은 이제 뭐 수술과 뭐 관련 없이 생기는 문제이긴 하지만 신경 손상이나 장기 손상은 수술과 관련돼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최소화할 수 해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이고요. 외과 의사들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도 후방 접근에서는 이런 신경 손상이나 혈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위를 충분히 감압을 하게 되면 이 신경 손상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줄어들 뿐더러 여기 보이는 이 신경은 이 중추신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손상이 일부가 되더라도 네. 대부분 회복이 잘 됩니다. 말초 손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우려하는 이제 손상이 되더라도 대부분 회복이 되고 실제 네. 신경 손상 때문에 나중에 6개월이나 1년 장기 팔로우 해봤을 때 신경 손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네. 물론 전혀 안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경추에서는 이제 장기 손상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혈관입니다. 이 버테블 아터리라고 하는 척추 동맥인데 이 동맥이 후방으로 접근하면서 이게 손상될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연구가 진행이 돼서 어느 부위에서 이 혈관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 쭉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았을 때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척추 질환의 수술적 적응증은 경추뿐만이 아니고 흉추, 요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꼭 적응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비가 신경 손상은 첫 번째 수술 적응증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상하게 되면 대부분 회복이 되지 않고 결국 장애로 남기 때문에 초기에 수술하지 않게 되면 이런 큰 문제들을 남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일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아플 때죠. 네. 아프면 빨리 수술해야 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수술해야 되는 적응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추부에서는 특히 척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관 협착증, 추간근 협착증 환자들이 척추 내시경 수술에 적응이 되는데 후방 접근은 특히 이 추간근 협착증 환자들이 중요한 수술 적응의 대상이 됩니다. 다행인 것은 경추부 질환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신경을 압박하는 대부분의 병변은 이 추간근에 있어요. 그래서 경추부 질환으로서 고생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추간근 협착이나 디스크 때문에 본인이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건 대부분 내시경으로 해결된다고 보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또 여기 보시면 당연히 뭐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 이걸로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당연히 수술에 적응이 대상이 되겠고 또 고령 환자나 만성 질환 환자들이 이 척추 내시경 수술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는 절개하고 했을 때는 이게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뭐 출혈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합병증들이 많아서 고령 환자들은 잘 적응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시경을 통해서 주변 조직 손상이 굉장히 적다는 이유는 이런 고령 환자들에게서도 이런 수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자, 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김현성 원장님과 함께 스마트한 세상에 무너진 목 건강 바로 세우는 방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목 건강과 관련해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80세 여성분께서 이런 사연을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전화 접수 상황 살펴볼게요. 요즘 단추를 끼우는 게 어렵고 젓가락질도 힘든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예. 젓가락질도 힘드시면 이거는 조금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어머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저희가 경추성 질환으로서 신경마비를 확인하는 첫 번째 과정이 단추 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단추 끼우는 게 어렵고 젓가락질, 두 번째가 젓가락질 하는 네. 거고 세 번째가 핸드폰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에 지금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는 어머님은 경추 신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마비가 일부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이고, 그래서 안타깝네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네.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상이 있을 거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시거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저희 건강 매거진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02-667-001-2번으로 목 디스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77세요. 네, 77세시고요. 지금 목 쪽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김현성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떻게 어떤 불편하신지 증상이신가요? 예,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가 아버님. 불편하세요? 예, 지금 제가요, 예, 예.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아프면서 목 디스크도 좀 아프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근데 어깨 심줄이 한번 이제 뚜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MRI 찍어보니까 수술을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럼 수술을 하면은 제가 지금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6개월 동안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안고 지금 현재 팔뚝만 팔뚝을 이렇게 올리면 그렇게 혹이 확 튀나와요. 어깨는 괜찮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그게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발이 지금 현재 이거 쫙 뻗으면 자다가 쫙 뛰면 지나는 식으로 쫙 뻗어갖고요. 이게 감각이 없어요. 막 그냥 발이 죽어본 거예요. 예, 예. 발이 저려가지고 완전히. 예, 예. 그다음에 손가락도 저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원장님 어떻게 오시면 되겠습니까요? 예, 예. 아버님은 일단 어깨가 많이 아프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 예. 어깨에 진단을 받으신 거고 어깨 예, 예. 힘줄이 부러진 것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경추부 질환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어 보이시고요. 그래서 먼저 정형외과를 가셔서 어깨 관절 쪽에 먼저 진료를 보시고 수술이 필요하면 거기에 원장님과 잘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다리에 지간하고 뭐 불편하시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아마 경추부 질환보다는 요추부 질환이 같이 동반되셨을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깨 아픈 부위하고 다리 아픈 부위가 어느 부위가 더 중한가를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자세하게 상담을 잘 해주셨거든요. 상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44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치료 전에 어떤 상태셨을까요? 예, 이 환자분은 44세 남자 환자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목 통증과 오른쪽 팔 방사통과 이압감으로 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부위에 디스크가 있고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이렇게. 되게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오세요. 아프셔서. 네. 그리고 우리가 통증 점수를 0점부터 10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이런 분들은 7점, 8점, 9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이 아프셨겠네요. 예, 이 환자분도 굉장히 심한 통증으로 오셨고 대부분 며칠 동안 잘 못 주무세요. 너무 아프셔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그러시니까 네. 누워도 이런 상황으로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약간 위압감, 약간 마비감도 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척추 내시경 수술하셨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수술 후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디스크가 완전히 제거됐고 이게 이 신경 나가는 이쪽 길이 완전히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환자분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 통증이 바로 가셔요. 그리고 대부분 일주일 정도만 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하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이 과정을 내시경을 통해서 했고 이 환자분도 네. 바로 직업에 복귀를 할 수 있었던 환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기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면 조금 조심하면 예전으로 완전히 좀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되게 초기에 수술 끝나고 나서 초기에 활동량이 많아지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 부위가 약해진다거나 네. 아니면 지금 이제 살이 붙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잘 안 붙어서 새로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최소한 2주 정도는 충분히 안전가려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직업에 복귀하는 것도 좋은데 직업에 복귀를 하더라도 최대한 활동을 자제를 하고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쉬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6세 남성분이셨고 목이랑 팔에 통증이 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 환자분은 6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목 통증과 팔 방사통, 어깨에 이렇게 손으로 쭉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있죠. 이 환자분은 수술 전에 보면 이 신경이 나가는 길이 막혀 있는 협착증 환자분이세요. 네. 이쪽이 이렇게 신경이 아까 보시면 이게 충분히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이게 다 막혀 있잖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목 통증도 같이 동반이 되고 어깨, 팔까지, 손까지 통증들이 계속 동반이 되기 때문에 저녁 때 주무시거나 일상생활하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드십니다. 이 환자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힘드셨던 분이시고 네. 충분히 치료를 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던 환자예요. 그래서 수술 후에 보면 이렇게 신경이 다시 구멍이 뚫린 걸 볼 수가 있고 이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가 충분히 이렇게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네. 통해서 되게 척추 내시경 경추부 척추 내시경 감압술은 되게 조기 회복이 굉장히 빠를 뿐더러 나중에 다 회복이 되고 나면 거의 정상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했던 환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경추 쪽의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은 환자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거든요. 목 디스크 또는 목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Q&A를 통해서 목 통증과 관련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시간이고요. 첫 번째 궁금증부터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궁금증, 목 디스크를 방치하면 팔에 마비가 올 수도 있나요? 입니다. 자, 무섭네요. 팔에 마비가 온다. 방치하면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예, 생각보다 어깨, 팔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경 마비가 오면 바로 수술을 해야지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가벼운 마비는 손부터 옵니다. 그래서 손에 엄지 손가락이나 네. 이 검지 손가락이 잘 힘이 좀 빠진 느낌이 있다든지 좀 더 심해지면 이런 핸드폰을 들거나 이런 드는 것들이 좀 힘이 빠진다든지 진짜 심한 환자분들은 숄더 드롭이라 그래요. 어깨에 이제 완전 막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환자분들이 꽤 있고 그런 분들은 다행인 것은 이제 수술을 통해서 조기에 진단이 되면 조기에 수술을 통해서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방치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요. 일단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면 빨리빨리 좀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3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이 환자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환자분은 33세 여자분이고 여기 보시면 디스크 엄청 큰 디스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33세 여자 아가씨가 이게 목 디스크가 생긴 것도 의아할 뿐더러 네. 마비가 왔다. 그것 좀 의아하시죠? 이분은 한국 무용을 하신 분이셔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본인이 이걸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완전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직업에 다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심각하네요. 네, 다행히 이분은 이게 이제, 조기에 병원에 방문을 하셨고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디스크가 완전히 제거되고 네.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완전히 마비가 해결돼서 다시 복귀를 했는데 네. 2년인가 3년 후에 또 다시 마비가 또 오셨어요. 아이고. 그때는 다른 부위가 생겼고 또 그때도 바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두 번째 수술 받고 지금은 직업에 한국 무용에 복귀해서 잘 직업에 복귀했습니다. 네. 이 마비가 오더라도 이제 바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면 또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팔 마비가 목 디스크 때문인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니까 다음 사례 하나 보면서 또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24세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예, 이 환자분은 24세 여성분이시죠. 이 환자분도 보면은 목 디스크 여기에 보이시죠? 척추뼈가 있고 이 디스크가 이렇게 뒤로 돌출돼서 이렇게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오실 때 완전 마비가 돼서 오셨어요. 어깨가 아예 들리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이렇게 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마비죠. 그러면 직업에 복귀할 수 없겠죠. 네, 수술 후에 보면 디스크가 충분히 제거가 됐고 이 환자분은 단순히 디스크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 마비가 됐고 다행인 것은 이분은 이분도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다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척추 마비는 하지 마비, 상지 마비도 마찬가지로 척추 디스크로 인해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에 중요한 것은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처럼 바로 진단하고 바로 와서 수술 받고 바로 회복되는 경우는 굉장히 럭키한 경우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치료 기간이 딜레이 되면서 회복 안 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평생 이렇게 다니셔야 되거든요, 불구로. 네. 특히 만약에 이분은 다행히 왼쪽이라서 다행인데 오른손이. 만약에 아까 그분은 오른쪽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역시 치료 시기에 치료 적기를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목 디스크를 방치했을 때 팔 쪽의 마비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위에도 마비가 올 수 있나요? 네, 목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경은 중추신경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말초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말초신경이 마비가 되면 손상을 당하거나 상하게 되면은 하지로 가는 또는 상지로 가는 그런 부분들에 마비가 옵니다. 팔에 마비가 온다든지 다리에 마비,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다리에 마비가 오겠죠. 근데 만약에 중추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면 그 이하로 해당되는 모든 분절들에 마비가 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가 심해서 중추신경이 상했다 그러면 팔만 마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밑에까지 다 같이 마비가 되고 다리까지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분은 56세 네. 남자 환자시고요. 여기 보시면 척 경추의 7번, 8번입니다. 경추의 7번, 8번은 한참 밑에 자리예요. 우리가 상지로 내려가는 자리에서 신경에서도 손가락에서도 거의 끝에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가벼운 마비, 예를 들어서 이게 손을 이렇게 벌리는 게 잘 안 되시는 분이세요. 네네. 이게 인지를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움직임은 신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움직이게 되면 어느 부분인가 마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잘 인지가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위가 마비가 오게 되면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면 손가락 동작들이 불편해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 전 사진이고 수술 후에 이게 충분히 감압을 해서 이게 네. 해결됐던 환자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궁금증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자, 건강닥터에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목 디스크 내시경 치료 후에 직장은 언제부터 나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할까요? 예, 경추 질환에 대한 척추 내시경 수술이 단순히 그 내시경 디스크나 협착증에 대한 추간공 감압술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대부분은 이 추간공 감압술로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간공 감압술을 하게 된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일주일 정도 되면 충분히 본인들의 정상적인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물론 그 상태에서도 통증은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통증이 더 심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2주, 3주, 4주가 지나게 되면 그런 통증들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 복귀를 하는 것은 대부분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직업에 복귀하는 것은 일주일 정도면 복귀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군요. 그 직장에서 그 활동들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겠죠. 네, 예전처럼 무리만 하시지 않는다면 일주일만 해도 복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사례 보면서 또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40세 남성분 한창 활동하실 시기죠. 예. 맞습니다. 이 환자분은 40세 남자분이시죠. 당연히 이 디스크가 발생해서 오셨고 당연히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오셨을 뿐만이 네. 아니고 대부분 이런 환자분들은 직장에서 직업 일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세요. 물론 날마다 출근을 하시긴 하시지만 거의 일을 못 하시니까 굉장히 힘드신 거죠. 이 환자분도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를 충분히 감압을 했고 이 환자분은 바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바로 직업에 복귀를 하게 된 환자입니다. 네. 그래서 경추 디스크 질환들이 예전에 유압술을 하거나 이제 큰 수술을 하게 된다면 대개 2달, 3달 정도 직업에 복귀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내시경을 통해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앞당긴 건 사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기셨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46세 여성분이시고 예, 이분도 역시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여기 보시면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이 뒤로 나와서 신경을 굉장히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말초신경뿐만이 아니고 중추신경도 일부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 이 환자분이 수술이 늦어지게 된다면 이 환자분은 다른 부위에까지 마비가 오기 때문에 일상생활 복귀도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다행히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를 완전히 감압을 하고 다른 장애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훨씬 더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후에 직장에 복귀했던 환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목 통증 치료와 관련한 궁금증 Q&A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 궁금증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나볼게요. 나이가 많아도 내시경으로 목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절개형 수술을 할 때는 대개 60, 70대가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수술에 대한 꺼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척추 내시경 수술은 이러한 문제들이 거의 해결됐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도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충분히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네. 보면 70대 후반 환자분들, 어르신들은 본인들이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수술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병원에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73세 남성분이었나요? 이 사례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환자분은 실은 70대 후반에서 80대 넘으신 분들 경추 질환에 대해서 내시경 수술로 호전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그중에 특징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 환자분은 73세 남자 환자분이시죠. 이 환자분은 목 통증, 어깨 통증보다도 더 큰 게 머리 뒷부분 통증이 엄청 심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이 부위가 굉장히 목의 위쪽입니다. 이게 보면 여기 3, 4번 경추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의 거의 제일 윗부분이에요. 그러면 실제 전방 접근으로 했을 때는 이 부위가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면 전방 접근도 어렵고 근데다가 나이도 고령이고 그러면 머리도 많이 아프시고 목도 아프시고 뭐 그게 쉽게 해결되지 않죠.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수술 후에 보면 이 디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다 회복되면서 환자분은 두통뿐만이 아니고 경추통 그리고 목에 있던 통증들이 다 해결됐던 환자입니다. 고령임에도 네. 불구하고. 좋습니다. 73세 남성분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분보다 조금 더 연세가 있으셨던 분도 계시잖아요. 80세 여성분의 사례도 소개해 주시면 이 방송 보고 계신 많은 어르신분들께 조금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실은 80세에 넘은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 이분도 8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여기 보시면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이세요. 네. 이게 추간근뿐만이 아니고 안쪽까지 다 눌려있던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잘 보시면 신경이 좀 마비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보행장애나 마비 증상이 좀 있어서 오셨던 분이세요. 네네. 예, 여기 보면 다리 위압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리 위압감이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허리 협착증, 요추부 협착증으로 생각하는데 그중에 일부 환자분은 경추의 질환에서 오는 경우이고 이런 경우에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감압이 충분히 됐잖아요. 네. 되게 이렇게 감압이 되면 물론 이제 전신 마취는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 조직 손상이나 그런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마취로 인한 그런 문제점도 거의 없어요.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되게 1시간 내에 해결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경이 충분히 감압이 되고 나서 이런 마비가 다 해결되고 좋은 결과를 얻었던 케이스입니다. 전예입니다. 그렇군요. 80세 여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거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궁금하시다면 한번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쭉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특히 이제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만나봤는데요. 이런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척추 질환, 특히 경추부 질환은 신경 손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본인이 마비 증상이 있거나 힘이 빠진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정확히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디스크나 뭐 협착증으로 진단이 됐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최근에 발생했거나 심하지 않다고 하면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 약물 치료나 그런 안전가료나 그런 걸로 충분히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정확한 진단이 됐는지 또 이게 약물 치료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의사항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현성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